오랜만입니다. 수업 시작할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1월 31일부터 실내 마스크 해제됐잖아요. 네, 그래서 마스크를 제가 벗고 강의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조금만 더 마스크를 좀 쓰고 마음의 준비가 되면 벗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20년 1기 강의 때가 마지막으로 마스크를 안 쓰고 강의를 했었는데 그때 영상을 처음으로 제가 한번 봤어요. 봤는데 별로 안 좋더라고요. 마스크 쓴 게 낫더라고. 그래서 그리고 사람의 이제 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스크를 좀 안 쓰고 강의를 할 때는 마스크를 쓰는 게 너무 답답했는데 이제 마스크를 또 벗으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또 부끄럽네요. 그냥 부끄럽네.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좀 준비가 되면 마스크를 벗는 걸로 하고, 자, 우선 여러분 강의 자료들 한번 확인 한번 해봅시다. 네, 여러분 다 받으셨는지. 네. 이 두꺼운 자료 받으셨죠? 네, 이게 온라인 첨삭반이나 동영상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다운받을 수 있도록 나올 거예요. 그리고 답안 작성 팁이라는 거 한 장짜리. 강의 계획서 보시면 학원에서 그 개강하기 전에 공지하잖아요. 올리잖아요. 그죠? 그거는 혹시 그걸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면 폐기하시고, 이게 이제 확정된 강의 계획서입니다. 오늘 배포한 게. 그리고 답안 작성의 예시, 그리고 개관 첫날이라서 강의 자료가 좀 많습니다. 그 다음 판결문은 혹시 연기를 안 들으신 분이 계실까봐 이걸로 수업을 하지는 않을 거고요. 여러분 들고 다니시면서 참조하세요. 연기 때 설명드렸던 겁니다. 자, 이렇게 자료가 되고요. 그러면 오늘 강의는요, 1교시에 제가 OT를 좀 할 거예요. OT를 하고 2교시에 답안 작성법, 그리고 답안 작성 예시. 답안 작성 예시는 오늘 배포한 자료 하나랑 그리고 31기 기출문제 있죠. 여러분 아마 시험 보고 오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 기출문제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기출문제를 제가 이 자료로는 배포는 하지 않았는데 고득점자들 답안을 어떻게 작성했는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62점 이상자들 답안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 거고, 그리고 답안 작성 방법 끝나고 나면, 예시까지 끝나고 나면 취소 소송 개관할 거예요. 이 개관은 연기 복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기 예습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그 정도 오늘 수업을 하고 마무리할 겁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또 새롭게 여러분 마음가짐을 새롭게 좀 가져갈 필요가 있겠죠. 여기 어떠세요, 좀? 제가 좀, 네. 뭐,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후회와 자책도 있을 거고, 네. 작년에 내가 이렇게만 썼으면 이 자리에 안 앉아 있을 텐데, 혹시나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 내가 좀 더 잘 살았으면, 이런 후회와 자책. 그리고 연기 끝나고 일기 시작하기 전까지 나는 꼭 1회 독을 하고 들으려고 했는데 벌써 개강이네, 망했네,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들 또 있으실 거고, 이런 이제 과거에 대한 후회와 자책하는 마음가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미래에 대한 불안, 두려움, 걱정들이 있을 거예요. 야, 나 정말 이게 맞는 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가면 될까? 이런 마음가짐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오늘 이제 시작을 하니까 그런 마음가짐들을 싹 바꾸고 우리 시작을 하자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있죠. 지나간 과거는 집착하지 말고 다가올 미래는 미리 걱정하지 말자. 이건 제 삶의 삶의 어떤 신조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여기에서가 중요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늘 그렇듯이 지금부터 잘하면 돼요. 늘 그렇듯이 3기까지 시험 보는 순간까지 지금부터 잘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합격을 해요. 그러니까 지나간 것에 대해서 절대 집착하지 말자. 그리고 다가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지 말자. 자, 특히 좀 한 말씀을 더 좀 보태고 싶은 게, 분명히 굉장히 마음이 아픈 분들이 계실 거예요. 떨어지고 굉장히 마음 아픈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건데, 그분들에게 한 말씀만 좀 드리면,
일단 이제 지나간 거니까요. 그리고 간단해요. 1년 더 살면 돼요. 건강하게. 그렇지 않나요? 1년 더 살면 돼. 지금 이제 학교에서 나간 사람들은 몸 망치잖아, 술 마시고. 우리는 공부하잖아요. 몸도 안 망치고 공부도 하고. 그리고 이 공부하는 과정이 결국은 제가 생각할 땐 제가 여러분보다 대부분의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산 것 같은데, 제가 살아와 보니 공부하는 과정만큼 자신을 성장시키는 과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더 본인을 성장시키고 한 뼘 더 성장시키는 과정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부하는 과정만큼 자신과 대면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끊임없이 자신에게 실망하고 계획 세우고 다짐하고 실천하고 그리고 스스로를 수정하고 행동을 바꾸고 이런 과정이 사실 공부하는 과정만큼 그렇게 치열한 과정은 없거든요. 그래서 혹여나 지금 떨어져서 너무 아프신 분, 아직까지 그 아픔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분이 계신다면 제가 꼭 드리고 싶어요. 1년 더 건강하게 살고 1년 더 마음이 점점 더 강해지고 단련되고 성장하는 과정이다.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 또 덧붙이면 제가 돌이켜보면 세상에 옳은 선택, 잘못된 선택은 없는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이게 옳은 선택이다 잘못된 선택이 없는, 그냥 우리의 선택을 옳게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나갔던 건 다 잘한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고 다 잘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그 선택을 옳게 만들어가면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손에 안 잡히고 공부가 손에 안 잡히고 특히 시험 다가올수록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당연한 거지,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불안하다, 떨린다, 걱정된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걸 좀 단어를 바꿔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설렌다, 기대된다. 그러면 에너지가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 들어올 때도 과제를 안 했는데 가서 알아들을까? 그러지 말고 오늘은 어떤 걸 들을까? 설렌다, 기쁘다, 떨린다 이렇게 마인드를 좀 바꾸고 들어오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튼 지나간 거 싹 떨치고 다가올 거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한없이 긍정하고 이렇게 우리 공부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강의 계획서 한번 펴 보십시오. 강의 계획서 4쪽 먼저 볼게요. 예, 연간 일정 보시면 먼저 교재들, 2기 개강하기 전에 사례 연습책이 나옵니다. 1기 사례 과제 공부한 것들을 반영해서 사례 연습책이 나옵니다. 사례집이. 그리고 2기 개강 전에 서브노트도 낼 생각이에요. 서브노트는 지금 100% 확정적이진 않지만 2기 개강 전에 일단 낼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 연간 일정 보시면은요, 우리가 GS 1기 때 사례를 통한 심화 학습 과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이따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2기 때 진도별 모의고사를 합니다. 2기 첫 시험 범위가 GS 1기 사례 과제 전부예요. 알겠죠? 네, 많죠. 우리가 32문제인가 이렇고 그 세부 문제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거든요. 2기 1회 시험 범위는 1기 과정 전부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3기 때도 제가 이 1기 과정을 시험 범위로 어떻게 넣어볼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작년에 제가 1기 마치면서 여러분들의 작년 제 수업을 들었던 분들의 한 가지만 부탁을 했어요. 다 필요 없고 여러분 복습 책 다 필요 없고 이 사례 과제 모의고사를 씹어 먹든 삼켜 먹든 제가 길 가다 만나서 여러분 툭 찌르면 줄줄줄 나오게만 하고 오시라 제가 부탁을 했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온 것 같은데, 근데 이게 2기 지나고 3기 때 되면 또 까먹잖아요. 까먹고 다시 공부를 안 해. 물론 이제 이게 사례집에 대부분 포함되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그래서 올해는 이 1기 과정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까먹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까먹지 않게 만들까 제가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일기 사례, 기초 사례과제 100% 다 문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일기 사례과제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 점수가 잘 나왔는데 마지막에 이제 이 부분, 이 일기 사례과제를 좀 소홀히 하셨던 분들이 또 실수도 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3기 때는 실전 모의고사를 하고요. 자, 그러면 제 강의의 특징이 1기, 2기, 3기인데 1기 때 제일 중요한 문제들을 해요. 아시겠죠? 1기 때, 그러니까 1기 때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해요. 가장 중요. 2기 때 중요.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중요하고 그 다음 중요한 문제들로 보통 구성을 해요. 중요, 덜 중요 이건 이러면 안 해도 된다 이런 건 아니니까 여튼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이제 이렇게 이제 가다 보면 좀 다르죠. 보통 요때 이제 중요한 것들을 하잖아요. 저는 이때 중요한 걸 다 해요. 그래서 저의 목표는 1기 과정만 잘 맞춰도 완벽하게 공부를 해도 시험 볼 수 있게 만들자 이게 목표예요. 왜 이렇게 하느냐? 제일 중요한 건 먼저 하는 게 맞잖아요. 제일 중요하니까 먼저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공부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를 이제 하고 나서 2기, 3기를 거치면서 모든 걸 다 아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실전 연습이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이 2, 3기 과정을 거치면서 모르는 것들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것에 더 초점을 두고 문제를 출제를 해요. 인식의 지평. 너무 거창한 말인 것 같긴 한데 여튼 이렇게 출제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2, 3기 모의고사가 난이도도 굉장히 높고 브리타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정작 이제 1기 때 또 가장 중요한 것들 많이 출제를 했으니까 2, 3기 때도 역시 이제 섞어서 내지만 한 번씩 브리타 뭐 난이도 높은 것들을 제가 내면서 몰랐던 것들을 깨우치는 이런 문제들을 출제하고 공부를 여러분 하게 만드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일부 이제 학생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너무 양 많다. 이런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특히 이제 생동차 하시는 분들이 양이 많다. 너무 어렵다. 수험 적합성이 떨어진다. 등등. 역시 등등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제가 미리 그래서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또 이렇게 할 거예요. 올해도 2, 3기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 양을 예를 들어서 뭐 다 쳐내고 이것만 해라 이렇게 안 할 거예요. 알겠죠? 저는 올해도 2, 3기 때 가급적이 문제 어렵게 내고 그리고 해야 될 거 다 할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양 많고 좀 어렵다. 근데, 우선 하나의 팩트는 뭐냐면, 생동차 합격생이 가장 많아요. 우리 클래스가. 매년 압도적으로. 이 팩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생동차로 합격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아. 매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이게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이 1년의 과정을 통해서 운보다는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실력으로 합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제 목표예요. 그 말은 뭐냐면 자 어렵게 나오면 굉장히 어렵게 나오면은 고득점 받고 쉽게 나와도 고득점 받고 이게 이제 제 목표예요. 어떤 경우에도 고득점 받을 수 있는 답안을 여러분들이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제 목표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중요한 거 하면서 끊임없이 인식의 지평을 넓히고 브리타 문제도 출제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도 어렵게 출제되건 쉽게 출제되건 다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요. 그래서 뭐 양이 적지는 않고 문제도 어렵고 이럴 건데 미리 각오하시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생동차 합격생들이 가장 많을까 고민을 해보면 생동차생들이 합격을 하는 게 생동차생들끼리 경쟁해서 합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생동차생 몇 명, 유예 몇 명 이렇게 뽑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실 생동차로 합격하는 게 매우 어려운 일이거든요. 보통의 각오로 공부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해야지 합격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걸 다 감내하고 다 겪어내고 견디고 다 소화를 하기 때문에 합격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 자, 그 다음 교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건 뭐, 여튼, 예. 쉽지는 않다. 예. 어렵다. 각오하시라.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재밌을 거예요. 예. 다들 잘 따라와요. 아시겠죠? 예. 두 번째로, 교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이거 좀 지울게요. 교재를 말씀을 드리면, 자, 여러분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다 뭐냐면, 여기에 모의고사 추가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끝까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사례집을 계속. 그리고 둘 중에서 하나 선택을 해서 같이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로 합쳐야 되지 않나요? 전 별로 그거 원하지 않아요. 그냥 각각. 이거 쭉, 왜? 노동법은 여러분 굉장히 막 양이 많잖아요. 그죠? 행정 그렇게 양 많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뭐 예를 들면은 사례집에 있는 내용들이 기본서에 있는 내용이 사례집에 다 담길 수가 없죠. 왜냐면 그건 문제니까. 그러면 사례집만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기본서 혹은 서브노트 어떤 부분들이 이건 사례집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를 다 합쳐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신단 말이에요. 사실 뭐 전 별로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사실 사례집에서 그동안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례집만 열심히 공부하면 합격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공부하시고 합격하신 분들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2기, 3기 반복 학습을 하다 보면 사례집을 나중에 막 20회독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문제만 봐도 답이 다 나와.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건 이제 안 되겠어. 그냥 기본서 내진 서브노트를 처음부터까지 빨리 한번 압축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욕구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좀 병행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쭉 가시다가 나중에 이제 볼만큼 충분히 다 보고 이제 시험장에는 나 서브노트 한번 들고 가야지. 그럼 사례집에서 내가 쭉 보다가 한두 개만 체크해서 일로 좀 옮겨놔야지.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기 위해서 막 시간을 너무 많이 들이고 이렇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대부분 가장 많은 조합은 일단 사례집과 이렇게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사례집과 서브를 제일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요새 뭐 기본서도 많이 보고 내용 뭐 다 똑같아요. 별 차이 없으니까요. 아시겠죠? 네. 자, 이거는 제가 과제 교재에 대해서는요, 2기 때 사례집이랑 서브노트 나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 넘어가셔서 다시 첫 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첫 페이지. 네. 제 이름은 다 아실 거고, 이메일도 다 아실 거고, 일정. 네. 이렇게 일정 가져갑니다. 보강을 한다면 2월 우리가 원래 종강이 언제예요? 2월 15일이잖아요. 그래서 종강 없이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오랜만에 강의를 해서 지금 보강 없이 종강 이걸 종강 없이 보강 이 말씀을 제가 고했는데 우선은 보강 없이 종강하는 게 목표예요. 가능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람 일은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보강을 한다면 우리 종강하는 바로 다음 날 있죠. 다음 날 똑같은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강을 한다면은 복습점도 똑같이 볼 거예요. 이 말은 보강을 예정해 두고 있는 거 그런 건 아니고요. 알겠죠? 저는 일단 보강 없이 종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사람 일은 알 수 없으니까 일단 네.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 우리 수업 시간 6시 반부터잖아요. 여러분들 복습 시험을 내일부터 볼 거거든요. 복습 시험은 여기 시간은 제가 6시부터 6시 25분 이렇게 해놨는데 여러분 더 빨리 보셔도 돼요. 알겠죠? 여러분 내일 한번 복습 시험을 봐보시고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다 미리 와서 하셔도 돼요. 알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6시 반부터 집중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 두세요. 뭐 예를 들어서 6시 반까지 복습 시험 보고 수업 시작했더니 졸려서 이거 안 돼. 알겠죠? 네, 그것만 잘 지켜주시면 된다. 자, 모의고사는요, 2번을 볼 건데,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1기 과정에서 저는 모의고사보다 사례과제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모의고사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모의고사는 여튼 그래도 2번을 볼 건데, 모의고사는 6시 반부터 보겠습니다. 왜냐면 혹여나 6시 반부터 우리가 강의를 시작을 하니까 복습 6시 반까지 못 오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모의고사는 6시 반에 실시를 하되, 대신 모의고사를 보는 날은 수업을 조금 더 늦게 끝낼 수도 있다.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양해를 구할게요.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원래 10시까지잖아요. 최장 10시 반까지 진행할 수도 있다. 됐죠? 네, 최장이에요. 제가 모의고사를 보는 날도 이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네. 자, 그 다음 교재는요. 행정장속부 강의 5판이랑 사례과제, 오늘 나간 그 사례과제와 답안들 이렇게 됩니다. 시험용 법정. 자, 그 다음 강의 목표를 보겠습니다. 사례 연습을 통한 심화학습. 네.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오고 제가 해설 강의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스터한 다음에 복습시험을 보고 그 다음 모의고사를 보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GS 1기 과정 추가 내용 학습. 여러분 연기 때 제가 그 기본 강의 하면서 이건 1기 때 설명드릴게요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를 추가로 강의를 합니다. 대략 비율은 뭐 잘은 모르겠지만 8대2 뭐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8대2 내지 7대3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앞에 처분 파트는 제가 그 판례 설명을 좀 많이 드릴 건데, 뒤에 가면 사실 우리가 뭐 연기 때 빠뜨린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뒤에 가면은 사례과제 중심으로 더욱더 갈 거다. 자, 3. 본격적인 답안 작성 훈련. 네, 과제도 해보고 복습시험도 해보고 모의고사도 보고. 자, 다음 연기 과정을 수강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라고 되어 있죠. 제가 미리 학원에서 미리 업로드했던 그 강의 계획서에도 이게 있어요. 그래서 연기 과정을 수강하고 오신 분들을 전제로 1기를 수업을 하니 연기를 수강하지 않은 분들 듣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공지를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연기를 아예 안 듣고 내가 들어보니 연기 1기 중에 선택해서 들으면 된다라고 알고 혹시 연기를 전혀 안 들은 채로 오신 분이 있으면은 연기를 먼저 듣고 1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합격생 중에 연기 1기를 병행하신 분도 있어요. 처음으로 와서 못 모르고 왔다가 이게 아니구나 해서 연기 1기를 병행하고 합격하신 분이 있긴 해요. 그 친구가 저랑 이제 술 마시면서 이야기를 했을 때 기억을 떠올려 보면 이때 죽는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기 듣고 1기하고 거의 잠을 못 잤다고 그래요. 그 정도 각오하고 병행하시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연기 1기 중에 선택적으로 들어야지 오신 분들이 있으면 연기부터 듣고 1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강사분 듣다가 강사 변경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제가 가급적이면 연기를 좀 듣고 오시길 권장드립니다라고 미리 올렸는데 이미 시간이 지나갔고 그분들은 그냥 따라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1기 열심히 하시고, 제가 연기 때 했던 기본적인 설명들은 사례과제를 통해서 압축적으로 강의를 해요. 여러분들이 들으시다가 혹시 질문이 있거나 하면 질문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넘어가시고 이제 사례과제 보겠습니다. 이쪽, 자, 사례과제. 사례과제를 풀 때 1. 자신의 힘으로 직접 풀고 수업에 참여해야 됩니다. 예습형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직접 풀어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사례과제를 푼다는 게 뭐냐? 우리 문제를 푼다는 게 뭐냐? 이겁니다. 밑에 보시면 쟁점을 찾고 목차를 구성하고, 조금 이따가 우리가 이거 연습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론을 소개하고 사안을 보습하는 게 사례과제를 푼다는 거예요. 사례 문제를 푼다는 거는 쟁점 찾고 목차 구성하고 일반론을 소개한 다음에 사안을 적용하는 게 사례과제를 푼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의 힘으로 직접 해오셔야 됩니다.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푼 뒤에, 문제를 푼 다음에 스터디를 하거나 기본서를 보면서 수정하고 보완하는 건 괜찮아요. 알겠죠? 좋지, 더 좋지. 워드로 답안을 한번 1차 답안을 작성해 본 다음에 기본서를 보면서 내가 최고 득점을 받으려고 하면 답안을 어떻게 구성을 하고 디자인을 해야 될 것인지 고민하고 수정하는 건 너무 좋아요. 스터디도 해보고 좋아요. 근데 처음부터 밑에 보시면 제가 진하게 해놨죠. 동일한 문제에 대한 답안을 보고 베끼지는 마십시오.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이 사례 과제를 여러분들이 보면 익숙한 사례 과제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작년 1기, 2기, 3기 동차반 과제들을 제가 종합해서 뺄 거 빼고 수정할 거 수정하고, 물론 이제 처음 사례 과제는 여러분들이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거의 동일한 문제를 배치를 했지만, 뒤로 가보면 동차반 예를 들어 수강했던 분들은 못 봤던 문제들도 있을 거고, 뭐 좀 변경도 하고 제가 이렇게 이제 배치를 해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례 과제 해야지, 야 그래 이거 동차반 작년 동차반에서 어떤 문제랑 똑같네, 일기 때 이거 똑같네, 혹은 사례집에 있던데 하고 보고 베끼는 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왜? 그건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죠? 우리 공부하려고 왔는데, 그죠? 이건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 우리 이 법학 공부가 수학 공부하고 비슷하거든요. 수학 공부하고 비슷해. 외국어 배우는 거하고도 조금 비슷한 면이 있고 수학 공부가 비슷한데,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수학 문제를 본인의 힘으로 낑낑대면서 풀고 나서 그 다음에 유사한 문제를 보면 여러분이 응용이 되고 적용이 돼요. 근데 설명하는 거 그냥 들으면 다 알지. 그리고 다시 여러분들이 풀라고 못 푼단 말이에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의 뇌세포를 아프게 힘들게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어야 돼요. 이 생각의 근육이 커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고통이 뒤따라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의 고통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이런 사람은 절대 아니고, 지금 1기 과정 때 집약적으로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워야 돼요. 괴롭고 머리에서 열이 나는 것 같고 지끈지끈하고 이런 경험들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을 보지 않고 여러분들이 결론까지 내려보는 과정, 이걸 반드시 해야 돼요. 알겠죠? 결론까지 내야 돼요. 아, 이건 이래서 이거고 이건 이래서 이거다. 이걸 여러분들의 힘으로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힘든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아, 이거 하려고 했더니 잘 안 돼. 그럴 때는 제가 여기 두 번째, 그러면 공부를 해봐요. 공부를 하면서 기본서를 보면서, 기본서를 보는 이유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보는 거지. 그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가 기본서에서 어떤 걸 보고 어떻게 답안을 만들면 될까, 이 고민하면서 보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기본서를 공부하면서 답안을 디자인하고 선별해서 이 교과서 중에서 내용을 어느 정도 어떻게 쓸까라는 걸 고민해서 답안을 한번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알겠죠? 다음, 가급적 최고 득점 답안을 디자인해 보세요. 목표는 좀 높게. 채점 기준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내가 이 문제가 나오면은 어떻게 채점을 할까? 알겠죠? 제가 2교시 때 좀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처음 보는 문제 또는 자신 없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생으로 처음 이 문제들 다 접하는 분들도 있지만, 작년에 연기부터 3기까지 들었거나 동사반을 들었거나 이런 분들은 뭔가 익숙한 문제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정말 어쨌거나 그런 분들이라도 처음 보는 문제 혹은 자신 없는 문제가 있으면 그거는 제가 풀답안을 작성해 보라고 권합니다. 알겠죠? 풀답안을 한번 써보십시오. 근데 시간이 너무 부족해. 그럴 때는 약식답안이라도 작성해야 됩니다. 약식답안이란 쟁점을 파악하고 결론을 노출한 뒤에 목차, 문제의 소재, 사안 해결을 작성하고, 자, 목차랑 문제의 소재, 사안 해결, 이 세 개는 써보자. 알겠죠? 문제의 소재를 써보고, 목차를 써보고, 사안 해결을 써보자. 일반론은 시간이 없으면 현출을 하자. 알겠죠? 머리로 현출해도 좋고, 말로 해도 좋고, 그리고 메모만 해도 좋고, 이렇게 이제 하자. 만약에 사례과제가 3개예요. 근데 난 시간이 없어. 하나는 완벽하게 할 것 같은데 나머지 2개는 못하겠어. 이러면 하나 완벽하게 하고 2개 그냥 안 하고 오는 것보다 3개 다 약식 답안이라도 만들고 오십시오. 알겠죠? 다 하는 게 지금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충분히 연습한 문제는, 자, 나는 이 문제, 작년에 난 이 문제 20번 봤어. 야, 이 문제는 그냥 눈 감고 그냥 줄줄줄 나와. 이런 분들 할 필요 없어요. 알겠죠? 그런 분들 다시, 과제를 위한 과제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공부를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안 해도 돼요. 그런 분들은, 그런 문제는 그냥 약식 답안만 작성해 보거나, 아니면 그냥 생략해도 돼요. 아니면 그냥 쭉 리마인드 해봐도 돼요. 물론, 책을 안 보고 그런 경우에 진짜 최고 답안을 한번 써봐야지, 이것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반복되는 일반론. 자, 예를 들면은 대상적 기억과 관련해서 여러 문제, 3-4문제 나오면은 똑같은 거 반복되는 거 똑같이 쓰고 있지만 안 써도 돼요. 그때 그냥 리마인드만 해보고 생략해도 된다. 자, 그리고 이 동그라미 2, 답안 작성은 자신에게 가장 도움되는 방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 과제를 하는 목적은요, 학습이에요. 학습. 여러분들이 중요한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몰랐던 것을 자각하고 그걸 알아나가는 거, 또는 여러분들의 두뇌 구조를 실전형, 사례형으로 바꿔나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 사례과제를 하는 과정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학습 과정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제를 위한 과제를 하지 말자. 아, 과제 해야 되니까 이거 보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 우리 애들도 아니고, 알겠죠? 형식에도 너무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 알겠죠? 네. 아, 나는 이거는 그냥 이렇게만 해도 돼. 이런 분 있어요. 오케이. 이런 분 괜찮아요. 본인만 공부에 도움이 되면 알아보면 되죠, 뭐. 알겠죠? 자, 그 다음 각자 편한 방식으로 하면 돼요. 꼭 뭐 답안지에 뭐 이럴 필요 없어요. 알겠죠? 워드로 작성해도 돼요. 그게 손도 안 아프고 더 빠르잖아. 수정도 할 수 있고 장점이 있단 말이에요. 좋아요. 그렇게 하세요. 자, 그리고 워드로 작성한 경우에는 수정도 할 수 있으니까, 그죠? 자기가 쓴 다음에 또 보면서 수정해보고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사실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 여러분 사실 거의 암기가 돼요. 제가 공부할 때, 노무사 공부할 때 저는 당시에는 뭐 이렇게 시중에 나오는 교재들이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뭐 제대로 나온 것도 별로 없었고, 그리고 강의도 뭐 이렇게 전 잘 안 들었어요. 뭐 강의가 이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책을 4권을 만들었어요. 노무사 수험생 시절에. 뭐 잘 없으니까 그냥 혼자 공부하는 책을 4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날밤 새면서 이 문제 답안 어떻게 쓸까 고민을 하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책이 4권이 이렇게 나왔어. 4권을 만드는 과정이 한 2달 이렇게 걸렸던 것 같아요. 계속 고민했죠. 막 토론하고. 근데 딱 다 만들고 나니까 머릿속에 다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걸 아마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볼까, 이렇게 쓸까, 이렇게 고민하는 과정에서 아마 열심히 고민하고 정리를 잘 하신 분들은 이게 머릿속에 들어올 거예요. 네. 자, 다음. 그래서 굳이 근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책을 만들라는 건 아니에요. 지금은 적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좋은 책들 너무 많이 나오거든. 행정장속부 강의를 비롯해서. 네. 자, 그리고 굳이 시간 정해서 시험 보듯이 작성할 필요 없다. 네, 저는 이게 왜냐면은 우리는 실전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충분히 고민하고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 나가는, 여러분들 생각의 힘을 키워 나가는 과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험 연습은 2기, 3기 과정으로 충분하다. 네, 그리고 시험 보듯이 작성하는 것보다 충분히 고민하면서 공부하고 답안을 작성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량은요, 고려는 하되 너무 집착하지 말라. 알겠죠? 네, 자, 다음 기타. 이런 꼭 질문이 나와요. 제가 사례과제를 내고 나면 꼭 올라오는 질문이 있어요. 쌤, 저는 한 문제 하고 나니까 하루가 다 가던데요. 이런 분들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작년에 이런 거 기타를 안 넣었었는데 올해 이제 넣어놨어요. 그런 분들이 하도 많아서. 자, 그런 분들은 시간을 정해서 풀기 바랍니다. 나는 한 문제 풀면은 정말 10시간이 걸려요. 그런 분들은 시간 정해서 푸세요. 뭐 1시간, 뭐 혹은 1시간 반. 알겠죠? 반드시 정해서 그냥 하세요. 안 되면 약식으로 그냥 하고. 두 번째,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쌤, 저는 문제를 봤더니 로마자 1, 2, 3만 떠오르던데요. 아예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정말 저는 문제를 딱 읽으니 문제의 소재, 사안의 해결,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매년 나와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공부하면서 하세요. 그런 분들은 여기 제가 나와 있죠. 기본서를 보면서 혹은 본 뒤에 약식 답안이라도 작성하고 그리고 복습을 열심히 하세요. 이 수업은 복습보다는 사실은 예습 위주의 수업이 여러분들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분들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이런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 대다수 문제가 너무 익숙한 분이 있어요. 작년 연기부터 3기까지 정말 열심히 달렸던 분들은 이 문제들이 익숙할 거예요. 제가 조금씩 변형을 했지만 너무 익숙해. 재미없네. 매너리즘에 빠질 것 같네. 그렇다고 제가 1기 때 그런 분들을 위해서 2, 3기 문제 내듯이 문제를 낼 수는 없지. 그럼 대부분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수강 취소를 할 거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런 분들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 중에서 너무 이건 뻔한 문제들은 생략하거나 약식 답안을 쓰고 도전해 볼 만한 문제가 있으면 최고 득점 답안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안 보고 그런 분들은.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약식 답안을 쓴 다음에 그분들은 수업 시간에 끝내세요. 복습하지 말고 그냥 난 연기부터 3기까지 너무 달려가지고 이 내용들이 너무 익숙해.
그냥 이제 줄줄 떠올라. 이런 분들은요, 수업 시간에 행정 끝내세요. 알겠죠? 나는 그럼 수업 시간에 저 약식답을 만들어 온 다음에 수업 시간에 공부하는 것으로 나는 끝내. 복습은 하루에 10분 한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수업 시간을 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리고 오가면서 리마인드 해보고, 그리고 옆에서 힘들어하는 것은 가르쳐주고 토론하고 스터디하고, 이렇게 여러분 매너리즘을 극복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판례 공부도 열심히 해보시고. 알겠죠? 자, 다음 페이지. 복습시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습시험은 그냥 이런 거예요. 취소 소송의 대상, 혹은 거부 처분의 성립 요건에 대해 설명하라. 이런 거예요. 그런 문제가 한 두세 문제씩 있어요. 이걸 왜 하느냐면, 여러분들 리마인드 하라고 해도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리마인드 하려고 탁 앉으면 잠부터 오지. 딴 생각 들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이 복습 시험에 한 20분 혹은 15분을 딱 활용해서 문제를 딱 보고 진짜로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별도로 제가 답안을 배포하진 않아요. 복습 시험은. 자, 그리고 여기 쭉 읽어보시고, 강의는 이렇게 이제 합니다. 복습 시험에 대한 리뷰를 하고, 그리고 사례과제 해설을 하고, 일기 과정을 추가로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 모의고사 및 첨삭은 2회를 하겠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실 때 대략 보세요. 우리가 공부하는 게 보면 사례과제를 해오는 과정이 있고, 그죠? 그리고 복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복습은 사례과제에 대한 복습과 사례과제에 대한 복습도 있을 거고, 그리고 우리 수업 시간에 진도 나가는 새로운 내용들, 판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 비율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저는 한 이 정도 가져가면 좋겠어요. 이 정도. 이게 자기주도적 학습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로스쿨 다닐 때 저는 철저하게 예습 위주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야지 일단 처음부터 내 머리로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자각하고 흥미있게 공부를 할 수 있잖아요. 공부를 한 다음에 수업 시간에는 정리하고 모르는 거 깨우쳐 나가고 질문하는 시간을 저는 활용을 했거든요. 그렇게 완벽하게 거의 100% 저는 예습을 했었어요. 그냥 완벽하게 예습을 했어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는 그냥 앉아서 교수님들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토론한다 이런 생각으로. 그래서 복습은 굉장히 짧게 했었어요. 사실은 그게 저는 법학 공부가 그게 맞거든요. 근데 우리 신림동 과정이 그렇지 않지. 그냥 쭉 가르쳐준다 복습 쭉 외우고. 사실 아니에요. 법학이 단순 암기 과목 아니란 말이에요. 생각의 힘을 키우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예습 위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안 되시는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복습 비중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건 이제 각자 조절하세요. 제가 예전에 생동차생들 학교 가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 유형이 있어요. 진짜 이렇게 하신 분도 있고, 도저히 이거 안 돼서 그냥 문제 읽어보고 논점 잡아보고 목차 잡아보고 키워드 정도만, 문제의 소재와 사안 해결 키워드 정도만 써보고 복습 위주로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잘 고민해 보세요. 저는 일단 이렇게 가면 여러분들이 좀 재밌게 공부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정말 열심히 사례과제 풀고 수업 시간에 와서 보고서 저랑 이제 토론하고, 그리고 집에 가면서 리마인드 해보고 잠깐 정리하고 또 사례과제 풀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자, 그 다음에 그쪽 펴 보세요. 그쪽 펴 보시면 쭉 이제 제가 회차별로 강의 내용과 이 기초 사례 연습이라고 되어 있죠. 번호가 적혀져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 전까지 풀어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일이면 2, 3, 4 풀어와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이제 쭉 보시면 보세요, 여러분. 특징이 좀 있죠. 월요일 3회 때 4개. 그리고 뒤에 막 4개씩 있고 막 이런 때가 있어요. 그죠? 작년에 어떤 분이 합격생이 제가 할 수 있는 건 3개까지였다. 4개는 내지 말아주세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고 하거든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욕심을 좀 부리다 보니. 이걸 쭉 보시면은, 눈치 빠른 분들,
굉장히 공부를 잘 하시는 분들은 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밑에 보시면 제가 별 쳐놓은 거 있죠. 토요일, 일요일에 가급적 많은 사례 과제를 미리 풀어둬야 합니다. 그죠? 이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월 4일에서 5일까지, 2월 11일에서 12일까지 두 번의 우린 주말이 있거든요. 토, 일. 이때 할 일이 너무 많아. 너무 즐겁지 않아요? 전 너무 즐거워.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멍하니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할 일이 많아. 주말에 제가 이제 여러분 입장이면 저는 토요일, 일요일에 그 다음 주 거 다 풀어둘 것 같아요. 한 10문제 정도를. 뭐 그게 안 되면 뭐 어쨌건 최대한 다 풀어둘 것 같아. 한 7, 8문제를 다 풀어두는 거 주말에. 그럼 평일날은 풀어둔 거를 다시 이제 공부하면서 수정도 해보고 이렇게 좀 여유롭게 준비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기 평일반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주말에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모의고사 시험 범위는 4회 8회 수업 마지막 시간에 공지합니다라고 되어 있죠. 네. 4회 8회 마지막 수업 시간 제가 공지를 할 거예요. 이게 왜냐면 온천반 때문에 온천반이 하루 이제 늦어서 그러면 4회 8회 때 제가 공지 안 하고 간다 이러면 저를 붙잡아서 여기 앞으로 데리고 와서 공지하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자, 다음 보강 이야기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다음 페이지 질문 방법인데 이거는 뭐 이제 여러분 각자 읽어보세요. 각자 읽어보시고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1에서는 저에게 휴식 시간 5분을 달라. 아주 소박한 저의 바람입니다. 2. 카페 활용을 해라. 여기에서 소갈로 2번 한번 보세요. 네, 제가 예전에는요. 처음에 강의할 때는 사실 이런 부탁 안 했어요. 제가 이런 부탁 안 했는데 그때는 제가 처음에 이제 강의 시작할 때는 거의 로켓 답변 24시간 이내에 제 답변 거의 다 달았거든요. 거의 뭐 로켓 배송 근데 제 작년에는 이제 1기, 2기 때 이제 우리 수강 인원이 많다 보니까 한 명이 하나의 질문을 달아도 제가 답변을 할 수 없는 수준이 돼요. 그래서 1기, 2기, 3기 때 처음에 제가 열심히 답변 달다가 중간에 희망을 잃어. 답변을 제가 다는 속도보다 질문 올라온 속도가 더 빨라가지고 이거는 질문의 화수분. 그래서 이제 답을 다 못 달게 되는 현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답답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작년 우리 학교생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질문이 많이 쌓여가지고 자기 궁금한 것 검색해보면 없는 게 없다 이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뭐 봉봉 위키 뭐 이런 이야기 하던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해보시면 답을 다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일단 좀 적극적으로 이게 제가 답변하기 싫어서 그런 게 절대 아니고 여러분들이 답답한데 시간이 혹시라도 좀 오래 걸리면 안 되니까 제가 강의 마치고 나도 좀 엄청 빨리 이렇게 답변을 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며칠 내로 다 답변을 해주긴 해요. 그렇지만 수업 시간에 수업이 진행될 때 이게 상호 교감이 되고 피드백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좀 찾아달라. 그리고 소갈로 5번 보세요. 이제 질문을 할 때 제가 예를 들어서 1000개가 쌓인다. 작년에 3기 때 제가 딱 답변 달려고 했더니 그때 뭐 한 1500개 됐나? 1000개 이상이 쌓였었어요. 이 답변을 하는데 제가 질문만 보고 바로 답변을 달 수 있도록만 해주시면 진짜 빨리빨리 답변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질문을 보고 제가 답변을 못하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쌤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책 어디 몇 페이지도 안 나오고 출처도 판례가 이런데요. 판례 번호도 없고 그러니까 찾아보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답변할 때 질문만 보고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만 좀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답변 달아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각자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로 성명과 수강 강좌를 밝히고 질문을 해주시고요. 그냥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밝히고 그냥 쭉 질문이 있으면 야, 이분이 내 수강생인지 간첩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밝혀주셔야지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달아드린다. 자, 그리고 이메일로 계속 저에게 질문을 하시는 분은요, 그 RE 형태로 질문을 해주세요. 그럼 제가 이력을 쭉 보면서 좀 더 답변을 잘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사례과제를 매년 반복이 되는데 사실 저도 1기 때 사례집으로 수업하는 게 훨씬 편해요.
그래서 진짜 내년부터는 그냥 사례집으로 할까 이런 고민도 있어요. 이게 너무 힘들거든. 왜냐면 문제 내고 답안 배포하고 막 이게 되게 힘들어요, 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합격생들이 이렇게 계속 해라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올해 합격생들하고 이 강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제가 설문조사도 좀 해보고 해서 좀 반영을 하려고도 하고 있는데요. 여튼 이렇게 제가 해보면 지금 뭐 이제 좀 제 강의를 작년에 들었거나 혹은 동차반이라고 듣고 오신 분들은 괜찮은데 딱 연기만 듣고 바로 일기 지금 오신 분들 있잖아요.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막 눈물도 흘리고 막 통곡 소리 이게 맞나요? 전 도저히 할 수가 없는데요. 뭐 이런 분들 막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지금 얼마 전에 만났던 합격생, 저랑 술 마셨던 합격생이 그러더라고. 그때 그 친구가 저에게 메일 보냈던 거를 합격하고 나서 다시 보냈는데 그 친구가 딱 1, 2회 때 1기 1, 2회 때 마치고 저한테 메일 보냈더라고요. 도저히 방향을 못 잡겠다. 이게 맞는지 전 너무 힘들다. 그래서 며칠 지나서 제가 딱 답변을 하려고 했더니 그 사이에 이제 다 자기는 적응이 되고 너무 재밌다 이제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면 항상 한 오늘 내일 한 토일까지 여러분들이 힘들 거예요. 특히 이제 처음 생동차로 연기 듣고 처음 오신 분들은 이 사례 과제들을 풀면서 눈물도 나고 나 정말 또라이 죄송해요. 나 정말 돌대가리인가 봐. 이런 진짜 막 이런 비속어도 쓰고 난 정말 안 되나 봐. 온갖 반응들이 다 나와요. 그리고 도망치고 싶은 거지. 네. 막 이제 막 온갖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 난 지금 기본이 안 돼 있는데 이걸 푼다고? 아니야. 나는 기본서를 지금 볼 단계야. 기본서 보고 이 수업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그냥 나는 연기를 다시 한번 그냥 차근차근 다시 한번 책을 읽는 과정을 거쳐야 되겠어. 역시 송봉쌤은 동사생들에겐 무리구나. 동사생 합격생 제일 많다니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막 하는 거예요. 좀 컴팩트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도망치려고 하거든요. 매년 이런 과정들이 반복돼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꼭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합격을 원하는 거냐?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이제 도망가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지금 합격을 원하고 간절히 원하고 있는 거냐? 그 질문을 맞닥뜨리면 그렇게 쉽게 도망 못 갈걸요. 왜냐하면 이게 합격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니까요. 이렇게 공부하는 게.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원래 되게 좀 밝고 긍정적이고 따뜻한 사람이잖아요. 아닌가요? 제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불합격생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도망가려고 하는 분들에게 제가 한 말씀을 좀 미리 좀 충고를 좀 드리면 안 되는 이유를 늘어놓는 습관을 버려야 돼요. 보면 불합격을 하시고 물론 이제 운이 훨씬 더 운이 많이 작용을 해요. 그리고 열심히 하시면 다 합격을 해요. 합격을 하는데 근데 정말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조건 탓, 안 되는 이유를 늘어놓는 분들이 있어요. 이래서 이렇고 난 이래서 이렇고 이래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그 안 되는 이유를 늘어놓는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앞으로 사는 게 너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작년, 재작년 거치면서 미리 제가 일종의 뭐 선전포고 비슷하게 말씀드리는데 안 되는 이유를 늘어놓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연기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원래 이렇게 보면 패자는 핑계를 찾고 승자는 방법을 찾아요. 늘 그래요. 제가 만나보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방법을 찾고 패배하는 사람들은 핑계를 찾아요. 안 되는 이유를 늘어놓는 습관이 있으면 계속 여러분들의 공부를 방해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은 미리 꼭 드리고 싶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거는 원래 잘하기 전까지 재미없어요. 세상에 재밌는 게 우와 재밌다 이런 거 거의 없어요. 여러분 나가서 일을 해봐도 그렇겠지만 처음에 다 재미없어요. 근데 그걸 참고 버티고 쭉 해나가니까 나중에 재밌어지는 거거든요. 딱 한계에 도달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딱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의 경쟁자 절반은 도망가겠구나. 아싸.
이런 마인드로 여러분들이 좀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진짜예요. 이 사례과제를 해봐도 일기 과정에서 사실 이제 수업을 제가 이제 다 보진 못하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중간에 도망간단 말이에요. 이기상기감 더하지.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버티고 있으면은 여러분 경쟁자도 줄어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이 더군다나 조금 있으면 날씨도 좋아질 텐데 그냥 다음에 할까? 그래 지금은 좀 아니겠지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들이 꼭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 최고의 공부, 내 인생 최고로 공부하기 좋은 날은 바로 오늘이다. 지금 이 순간이다. 진짜예요. 그런 마인드로 일기를 한번 저랑 멋지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좀 여러분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고 이래야 되는데 안 그런 것 같은 분들이 좀 보이네. 그러시지 말고 알겠죠? 자, 잠깐 쉬었다가 2교시 하겠습니다.